코 수술 붓기 어느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와, 이거 진짜 극과 극인데 코끝만 이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 붓기가 없어요. 근데 수술했을 때는 정말 수술이 잘못된 줄 알았어요. 눈이 안 떠졌었어요. 여기가 이렇게까지 부어서. 이 붓기는 얼마나 가신 거예요? 한 이틀? 붓기 빼는 꿀팁 같은 거? 붓기 빼는 방법 의사 선생님이 해주시는 말이 진짜 많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도움이 많이 됐던 건 안녕하세요. 코 수술 8번 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썰 오늘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니, 일단 제가 코 수술한 썰부터 풀어드릴게요. 제가 크게는 3군데의 병원에서 했어요. 첫 번째 수술한 거는 제가 19살 때, 대학 가기 전에 심한 매부리랑 화살코가 어렸을 때부터 그냥 계속 컴플렉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수술을 하는데 수술 경험상 최악의 경험이 첫 수술이거든요. 왜냐면 아는 언니가 거기서 수술을 한다고 해서 저는 다른 데도 안 알아보고 일단 어렸으니까 그냥 병원을 간 거예요. 수술하면서 장난 안 치고 한 10번은 깬 것 같아요. 처음 깼을 때는 제 코를 이렇게 부러뜨리면서 맞추고 있는 상황에 깨가지고 선생님 너무 아파요 이랬더니 선생님이 잠깐만 기다려줘라, 잠깐만 참아라 하면서 제 코뼈를 부러뜨리고 계시더라고요. 두 번째 깼을 때는 코 뭐 이렇게 들어 올려서 제 여기다가 망치를 놓고 부시더라고요. 제 코를. 코가 엄청 욱신욱신거리고 너무 아프더라고요. 뼈를 부러뜨렸으니까. 그래서 앉아서 잤어요. 코에서 피가 12시간 정도 이상 코에 피가 계속 나더라고요. 다음날 병원 갈 때까지니까 한 24시간 정도 피가 난 것 같아요. 그래도 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가장 컸던 건 콧대가 좀 너무 두꺼웠어요. 제가 안 그래도 그렇게 되게 여성스러운 상은 아니거든요. 좀 그때 잘생겼다는 얘기를 좀 잘생겨진 거죠. 첫 수술에는. 이제 두 번째 수술했던 병원을 가보자면 제가 중안부가 좀 긴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컴플렉스라서 그거를 수술하려고 재수술을 했던 건데 그 당시에 재수술을 했을 때도 코끝의 길이가 제가 원하는 만큼의 중안부가 짧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 같은 병원에서 이 코끝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2번이니까 3번을 더 한 거거든요. 코끝만 수술을 하시는 분들은 그거는 바로 다음날 회복이 가능해서 큰 수술은 아닌 것 같아요. 실밥은 한 일주일 정도 후에 푸는데 실밥은 이렇게 웬만해서 가까이 보지 않으면 그렇게 티가 안 나요. 코끝만 했을 때는 그렇게 큰 수술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5번 수술을 한 과정이거든요. 5번을 한 사진을 제가 첨부를 한번 해드릴게요. 짜잔! 마지막에 수술을 하게 되죠. 3번째 병원, 그리고 6번째 수술이 됩니다. 여기를 고민을 해서 갔는데 첫 번째 수술을 했을 때도 괜찮았어요. 저는 마음에 들긴 했는데 높이나 이런 건 마음에 들긴 했는데 솔직히 그 당시에는 저는 그 콧대가 좀 높아서 이미지가 또 너무 세 보이지 않나 싶은 고민을 할 때쯤인데 좀 붓기가 빠지고 보자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하고 있는 당시에 갑자기 코에 염증이 납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왜 났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제가 중간에 한번 코를 부딪혔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인가 아니면 제 몸에 뭐가 안 좋았나 모르겠어요. 여튼 염증이 나서 여기서 다시 7번째 수술이 콧대에 있는 이제 보형물 실리콘을 제거를 해요. 마지막 최종 수술이 지금 보형물을 넣은 수술. 그래서 제가 총 이렇게 8번의 수술을 하게 됩니다. 붓기가 빠지고 내려앉고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셨잖아요. 쌍꺼풀 수술 같은 경우에는 붓기가 빠져야 예쁜데 코는 반대인 건가요? 그건 또 아니에요. 예를 들면 콧대 같은 경우에는 부으면 여기 콧대가 되게 이렇게 두툼해지거든요. 그러면은 인상 자체가 되게 세져요. 그래서 이 붓기는 이렇게 빠져봐야 이뻐져. 빠져야 이뻐져. 콧대는. 근데 코끝은 보통 붓기가 빠지면 코끝이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두께가 얇아져야 되거든요. 두께가 두꺼웠다가 얇아져야 돼. 근데 콧대가 높이가 높았다가 이렇게 떨어져. 이거는 붓기의 문제가 아니라 수술이 잘못됐다는 쪽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콧대도 조금은 붓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높아. 처음에 부었을 때 실리콘 자체가. 근데 붓기가 어느 정도 빠지면 이게 살짝 가라앉으면서 얇아지면서 콧대 라인이 정리가 되는, 빠지면 이뻐지는 게 원래는 정상. 근데 수술을 잘못한 경우가 붓기가 빠지면서 콧대가 올라갔던 것도 같이 내려가는 경우. 코 수술 붓기 어느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와, 이거 진짜 극과 극인데 코끝만 이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 붓기가 없어. 그래서 다음날도 그냥 바로 일상생활 가능할 정도. 그리고 첫 번째 수술을 했을 때도 그렇게까지 저 붓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저 마지막 수술했을 때는 정말 수술이 잘못된 줄 알았어요. 눈이 안 떠질 정도로 부었단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얼굴이 부었던 적이 없는데 저는 이번 마지막 코 수술이 윤곽했을 때보다 더 부었었거든요. 눈이 안 떠졌었어요. 여기가 이게 이렇게까지 부어서. 원래 코 수술할 때 눈까지 붓기가 안 오죠? 안 와요.
그래서 처음에 진짜 이게 잘못된 줄 알았어. 수술이 완전 아 이거 잘못됐구나. 나 이러다가 평생 아니 수술할 때마다 근데 걱정하는 것 같아. 붓기가 있으니까 이 붓기 안 빠지면 어떡하지? 그럼 이 붓기는 얼마나 가신 거예요? 이건 한 이틀? 하루 정도 되니까 이게 눈이 살짝 떠지고 그 다음 되니까 눈이 좀 더 떠지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형수술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붓기라는 게 여기가 부었잖아요. 그러면 이 붓기가 점점 내려와요. 이렇게 들어요? 밑으로 내려와요. 내 눈도 안 떠질 정도니까 그때 진짜 첫날 이틀날까지는 정말 놀랬다가 붓기가 이제 점점 내려오고 하는데 한 열흘 정도 지났는데 그 열흘 동안이 지금에서야 금방 간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키가 왜 이렇게까지 약간 이랬던 것 같아요. 붓기 빼는 꿀팁 같은 거. 그 당시에 검색을 진짜 많이 했어요. 냉찜질이냐 온찜질이냐 뭐 이틀 후엔 뭐 냉찜질 하다가 며칠 지나면 온찜질을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붓기 빼는 방법 의사 선생님이 해주시는 말이 진짜 많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도움이 많이 됐던 건 산책. 산책이 붓기에 도움이 혈액순환 되고 걷고 하면서 근데 제가 또 강아지 산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걸었던 건데 어쩔 수 없이 산책을 하는데 계속 산책하고 저는 걸으니까 붓기가 더 좀 빨리 빠진 것 같아요. 산책은 그러면 하루에 어느 정도 하신 거예요? 저는 보통 1시간 이상은 하니까. 그래서 수술을 했을 때 계속 경과가 좋았던 이유도 큰 수술을 하고도 보통 한 이틀 정도 있다가 계속 이제 많이 걸었어요. 회복이 좀 빨랐던 것 같아요. 강아지들 덕분에 고맙다. 잠도 조금 자야 빨리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전 잠은 많이 잤어요. 네. 원래 그 성형 자체가 그 화상을 얼굴에 전신 화상을 입었을 때 말 그대로 컴플렉스라든지 보기 흉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커버하기 위한 게 원래 성형이었는데 이게 점점 그러니까 너무 미적으로 가버린 거지. 요즘에는 그 어떤 연예인이 너무 이뻐서 저렇게 되고 싶어서 그 사람 사진을 가져와서 내가 이렇게 성형을 해주세요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병원에서도 그래요. 어떤 코를 하고 싶은지 사진을 가져오세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도 사진을 안 가져갔어요. 근데 사진을 안 가져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내 얼굴에서 어떻게 성형이 가능한지 아니면 내 얼굴에서 어떤 코가 어우러질지를 모르겠는데 그냥 코가 딱 이쁘다고? 예를 들면 제가 6번째 수술을 했을 때 코가 정말 예뻤어요. 코만 봤을 때는 진짜 예쁜 코. 근데 저는 그 예쁜 코가 싫었거든요. 저한테는 너무 강했어요. 그것처럼 개개인의 특징이 있겠지만 어떤 병원에 가시면 제 개인 취향이에요. 병원에 가면 본인의 얼굴형이 어떤 얼굴형이고 그래서 컴플렉스가 그런 부분이라면 어떤 식으로 했을 때 그런 느낌이 난다라는 식으로 본인 얼굴에 맞게 디자인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쪽이 조금 더 추천을 하고 싶은 방향이고 그런 부분을 찾아서 가야 하지 않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